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부터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준비 운동이라는 거는 다 아, 여러분들이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준비 운동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네, 웜업이에요, 웜업. 네, 그래서 준비 운동은 어, 웜업, 몸의 체온을 올리는 노력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 운동은 주 운동 전에 체온을 높여서 호흡계, 순환계, 근육계 등을 안정 상태로부터 운동하기 적당한 상태로 서서 유도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해요. 떤 변화가 오거나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뭐 삐그덕거리면서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이렇게 우리가 풀린다고 표현하는데 운동이 제대로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몸이 운동이라는 스트레스를 서서히 적응해서 원활하게 몸의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웜업, 준비 운동으로 얘기를 하고요. 정리 운동은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도 올라가고 호흡수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고 몸의 안정 상태랑은 다르게 긴장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휴식을 갖게 되면은 몸이 또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준비 운동에 반대되는 또 반대되는 과정으로서 운동의 피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서히 이 몸을 가다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운동의 효과. 그래서 체온과 근육의 온도를 상승시켜 골격근의 대사를 증가시킨다. 골격근이 뭘 골격근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몸에는 세 가지 근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근, 내장근, 예, 그리고 골격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건 특히 헬스 관련해서는 골격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골격근이 이제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체온이 올라가는 원리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분해가 돼서 영양소로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변환될 때 열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준비 운동은 체온과 근육 온도를 상승시켜서 골격근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된 체온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부위는 관절인데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관절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조인트가. 그래서 기계와 마찬가지로 관절 주변이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차가운 환경보다는 그 몸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 있을 때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된 체온은 신체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근육과 관절의 손상도 예방하게 되고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고 그러는데 관상동맥은 우리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관상동맥은 심장, 즉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이름을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그러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혈관을 떠올려야지 다른 부위의 혈관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른 과목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상동맥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증가돼서 심장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몸이 피로해졌다,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피곤하다라는 건 음, 여러 가지 이유 또 과정 원인이 있지만 특히 골격근에는 젖산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대사되고 난 후에 찌꺼기처럼 사실 찌꺼기는 아닌데 젖산이 분해돼서 새로 다시 에너지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찌꺼기라고 부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또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특히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난 부산물인 젖산이라는 게 체내에 축적이 되면 체내가 산성화되면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잘 하는 것은 젖산이 생기는 걸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 정리 운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근육 속에 쌓인 젖산은 다시 혈액 공급을 혈액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젖산은 충분한 산소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되는데, 정리 운동은 또 쌓인 젖산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신경의 전달 속도를 증가시킨다.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고 어떤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는 신경이 뇌에서 명령이 근육 움직이는 부위까지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은 이런 근육에 자극이 되는 전달 신호, 신경 전달 속도를 증가시켜서 운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 운동의 효과입니다. 정리 운동은 항진된, 긴장된 신체 상태, 심박수, 혈압, 순환계 이런 것들을 안정 상태로 서서히 되돌리는, 그래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근육통과 같은 손상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정적인 회복에 비해 젖산 제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정적 회복,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보다 몸을 낮은 강도에서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이런 물질들이 제거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정맥혈 환류를 정상적으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정맥혈 환류라는 건 혈액이 우리 몸에 순환하게 되는 건 심장에서 짜여진 펌핑된 혈액이 동맥을 타고 신체 각 부분으로 전달이 되고, 그 혈액이 다시 폐로 돌아와서 산소와 영양분을 녹이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올 때 통과하게 되는 통로가 정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맥에 흐르는 혈류를 정상적으로 유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시 고려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 중에는 스포츠 팀에 근무하는 트레이너, 이런 직업들을 장래에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준비 운동이라는 게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운동 선수들에게는. 운동 선수가 아니더라도 운동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매일, 특히 운동 선수들에 있어서 운동 선수들이 1년 내내 거의 매일 휴식일 제외하고는 운동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운동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시합인지 아니면은 훈련식인지, 또는 전날 훈련량이 과했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준비 운동의 내용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육에 부과되는 힘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또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뭐 우리가 1, 2분, 2, 3분 하고 마는데 5분, 10분, 특히 운동선수들은 준비 운동만 뭐 2시간씩 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운동에 적합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몸을 오늘 실제 움직여서 해보기는 힘들지만, 나중에 헬스장에서 실기 수업할 때는 다양한 운동들, 준비 운동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운동 참여에 따른 준비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맨손 체조, 순환 운동, 스트레칭, 부위별 스트레칭, 가벼운 조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의 기본 지침, 최소 15에서 20분 정도는 해야 된다. 순환계와 근육계 자극은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운동을 포함시켜야 된다. 운동에 이용되는 근육 전체 관절 가동 범위에 거쳐서 실시를 해야 되고, 본 운동보다 낮은 운동 강도로 실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본 운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정리 운동의 기본 지침입니다. 운동 시간은 최소 10에서 15분 실시하고, 근육 경직, 정맥으로 돌아오는 혈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회복되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박수를 확인한다. 심박수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심박이 이제 맥박이 뛰는 부위에 손을 갖다가 손을 갖다 대서 이제 맥을 확인하는 걸 축지한다고 그러는데, 경동맥, 목에 이 아담스 애플, 그래서 남자들 기준으로 목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뼈 옆쪽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 그 맥박은 엄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검지랑 중지를 활용해서 가볍게 갖다 대면 맥박이 뛰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손목에 엄지손가락 라인을 쭉 따라서 손목을 짚어보면 맥박이 뛰는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부위는 이제 맥박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위죠. 그래서 경동맥, 요골동맥, 상완동맥 뭐 이런 곳에서 맥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실습을 실제로 해보고 본인의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준비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운동이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동작을 고정시키는 정적인 스트레칭, 또 몸 움직임을 계속, 정적인 스트레칭이 아니고 몸을 관절을 계속 움직이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준비 운동은 스트레칭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좀 어느 정도 올린 후에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엘리트 선수라고 하면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건강이 목적이거나 질환 개선이 아니라 운동을 업으로 하는 선수들을 엘리트 선수라고 하는데,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스트레칭 플러스 그 종목에서 필요한 부위, 많이 동원되는 관절, 또 많이 이루어지는 동작들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운동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유연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연성은 뭐 방금 스트레칭, 체조 이런 것들이 다 유연성 운동의 하나인데,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관절이 적절한 관절 가동 범위, 그래서 range of motion, 그래서 ROM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ROM 관절 가동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관절이 적절한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유연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이나 근막의 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육이 유연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유연성 트레이닝은 주로 근육막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그래서 정적인 또는 동적인 유연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연성이 왜 중요하냐? 동작 수행에 있어서 기본 체력이 부족할 경우에 동작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작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야 되고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약하면 고연령에서 나타나는 관절 퇴화, 또 뼈에서 또 반복적으로 부하가 계속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한 번에 부러지지는 않아도 잦은 충격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뼈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뼈에 피로골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유연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충격의 흡수 능력이 우수하면 관절이나 뼈의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 또 근육의 얘기를 들면 햄스트링은 이제 허벅지 뒤쪽의 근육인데, 이런 부위에도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부상이 많이 생기는데, 축구 선수라든지 육상 선수들이 갑자기 속도를 빠른 스프린트 달리기를 할 때 햄스트링 유연성이 부족해가지고 햄스트링이 끊어진다든지, 또는 햄스트링근이 긴장이 돼 있으면 이 뒤쪽의 엉덩이나 허리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요통을 또 유발을 하게 됩니다.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1차적으로는 관절의 구조와 상태,
그다음에 연 조직은 경조직, 그러니까 뼈 같은 딱딱한 조직을 제외한 우리 몸을 이루는 조직들을 연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연령, 성별, 뭐 남성 여성 비교하면 여성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 또 관절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서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걸로 되어 있고요. 신체 활동에 영향을 받고 또 체온의 당연히 영향을 받고 지방 같은 것도 지방 같은 신체 구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지침,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동작에 익숙해지면 신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부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다양한 근육군의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가능한 자주 수시로 해주면 해줄수록 유연성 향상은 더 많이 되겠죠. 주의사항입니다. 유연성 운동 시 스트레칭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 여기서 이제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좋은 거는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걷는다든지 달린다든지 이런 것들 활동을 한 후에 체온을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관절이 그만큼 부드러워지니까 유연성 운동의 효과가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해서 부상을 막아야 할 것이고요. 스트레칭 동작 시 적절한 호흡 및 속도를 실시합니다. 호흡은 후 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비교하면 후 하면서 호흡을 내뱉을 때 몸이 이완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숨을 참죠. 그래서 스트레칭 시에는 가능한 호흡 후 하면서 호흡을 내뱉어야 되는데 호흡이 짧을 경우에는 그냥 다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다시 후 하면서 호흡을 정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유지 시간은 6에서 12초라고 여기되어 있는데 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너무 또 과하게 하면 관절이 너무 이완이 돼서 힘을 발휘하는 스포츠에서 유리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내용도 또 있는데 대략 한 10초 내외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칭 해야 되느냐? 약간 당기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당기는 느낌은 통증은 통증인데 아주 가벼운 통증, 기분 좋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손상된 부위는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고요. 스트레칭 순서는 심장의 먼 부위부터 한다고 옛날 교과서엔 돼 있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냥 큰 근육부터 큰 관절 부위부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연성 스트레칭 트레이닝은 지금 보시는 거에 따라 뭐 형태, 강도, 종목수, 지속시간 앞에 내용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일일 시간 변화에 따라 유연성의 가동 범위. 그래서 아침 시간에 유연성이 가장 떨어지고 오후 들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유연성도 향상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오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학과에서 지난 학기에 헬스 지도법 시간에 과제로 그룹으로 과제를 했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칭 동작을 동영상 촬영해서 자막 넣고 스트레칭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그룹 과제로. 그래서 지금 한 5분 내외의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작년에 지금 이제 올해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잘 만든 작품이고요. 5분 내외 정도 되는데 영상 보면서 실제 따라 해보고 좀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하면서 운동, 스트레칭 하시고 다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